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이색적인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정당 대표로 참석해 무대에 오른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시민들의 거센 야유와 조롱이 쏟아졌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고 야유가 계속되자 이정미 대표는 연설도 마무리 못한 채 무대에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윤석열 굴욕해결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굴욕해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협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민주당 당대표 식민지의 다른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을 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의 무자비한 횡포가 자행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려 대의를 저버리는 청개구리 행보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누가 봐도 정치 탄압, 정치 보복으로 정적인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동조하며 흡사 국힘당 이중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국힘당 이중대를 자처하는 것도 모자라 당의 정체성마저 상실하며 여성 패미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내년 총선에는 의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자리를 아마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차지하게 될 텐데요. 정의당의 소멸은 이미 예견된 수순인 거죠. 이날 쏟아진 비판이 현실을 직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겠지만 말이죠. 이정미 대표가 무대에 오르기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대표의 연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는 거죠. 흡사 한 마리 사자가 포효하는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역시 타고난 달변가이자 진짜 지도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과거를 대충 덮고 넘어갈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민간 기업의 인권 침해를 용인하고 면죄부를 줄 권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십시오.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해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 때문에 울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겠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자주 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이 대표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과 관련해 세계에 자랑할 대한민국이 일본에게는 호갱이 되고 말았다며 경술국지에 버금가는 2023년 개묘년 개묘국지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는 최대의 굴욕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며 대통령 부부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도, 전범 기업들의 배상도, 그리고 수출 규제 제재 조치 해제도 아무것도 없다며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일본의 완승, 이렇게까지 양보하다니 참으로 놀랍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냐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친일파 망언 논란이 불거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과 김영환 충북지사를 겨냥해 곳곳에서 아예 대놓고 친일파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참으로 이완용이 울고 갈 일이 아니냐며 친일 본색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내심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영원한 권력은 없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며 지금 당장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해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를 알아듣는다면 애시당초 이런 굴욕적인 해법안을 발표하지도 않았겠죠. 윤석열 정부는 그냥 친일, 매국 정부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으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거셉니다. 시사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에 대해 응답자의 59.5%가 반대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60.4%에 달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의 움직임을 친일 행보라고 비판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밝힌 의견이 64%를 넘으며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9%가 정부의 배상안 발표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국민 여론을 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배상안이 미래지향적이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에 대다수 국민은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제3자 배상안을 철회하고 피해자분들과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권은 국민의 분노에 산산이 부서졌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